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한능검 10분 때려잡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회차까지 저희가 경제사 두 번째 조선시대 경제사를 살펴봤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10분 때려잡기 경제사 세 번째 근대의 경제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능검에서 반드시 다루고 있는 그리고 최다 빈출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현대사 내용도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근데 10분 만에 현대 경제사까지 정리하기에는 좀 내용이 좀 방대해질 것 같아서 현대사는 저희가 특별편으로 따로 빼서 다음번 강의 때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여러분, 근대의 시작은 강화도 조약부터 1876년 일본에 의해서 저희가 개항을 하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1876년부터 근대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죠. 바로 강화도 조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 때 정식 명칭들 조약이 있죠. 1876년 이 강화도 조약, 한능검이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강화도 조약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제 조일, 수호, 조규가 되겠고요. 이어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을 체결하고, 경제와 관련해서 조일, 무역규칙까지 체결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핵심으로 경제 파트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을 벗어날 수 없는 거류지 무역을 단행하게 됩니다. 거류지 무역. 개항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부산, 원산, 인천 이 항구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 조선 상인이 물건을 사서 국내에 뿌려주는 중개무역 형태로 객주와 여각이 성장을 하게 돼요. 객주와 여각이 성장을 하게 되죠. 중개를 통해서. 요거 하나 좀 눈여겨봐 주시고, 이 조일무역규칙에서 중요한 내용이 좀 있죠. 무관세, 무항세. 일본 물건이 관세를 붙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 1876년 조일무역규칙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양곡의 무제한 유출. 요거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요 노란색이 핵심 포인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8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을 진압해주면서 청나라가 1882년 이름도 길고 긴 조성과 청나라의 상민들이 바다와 육지를 통해 무역을 하는 불평등한 조약이다.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요 두 개 내용은 경제 말고도 정치사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내용이 되겠어요. 지금 이제 경제사 파트니까 경제 부분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죠. 거류지 무역이 아니라 청나라 상인이 양화진의 점포를 개설한다거나 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도 장사를 할 수 있는 매지 통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지 통상권. 최국대우 규정에 따라, 즉 쪼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최국대우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최국대우 규정에 따라 내지 통상권을 획득한 다른 나라 상인들도 역시 전국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이 침탈을 단행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객주와 여각,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던 객주와 여각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후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자, 83년도, 이게 좀 중요해요. 위에 있는 속약보다 더 핵심 내용은 조일통상장정 개정. 원래는 이 조일무역규칙 개정판인데 우리가 좀 줄여서 최근에는 1883 조일통상장정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 조일무역규칙의 내용을 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주고받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으로 내지 통상권을 청나라가 가지고 갔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조일무역규칙 때문에 곡식이 모두 유출이 되니까 곡식 가격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하게 되는 거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1번 일로 와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이거 개정 좀 해야 되겠어. 양곡 무제한 유출 도저히 안 되겠어. 방공령 조약 좀 넣자. 방공령. 그러자 일본이 오케이, 좋아, 받아줄게. 단 나도 조건이 있다. 너 방공령 조항 했으니까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방공령을 시행하되 시행 시 선포 시에는 한 달 전에 우리한테 통보해 줘야 된다. 여기 들어가요.
자, 그리고 조선 나도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뭔데? 나 미국처럼 최애국 대우 좀 줘. 최애국 대우. 미국처럼? 그래, 좋아. 미국처럼 주는 대신 너도 미국처럼 무관세를 좀 없애야 되겠다. 관세 협정으로 가자.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은 내용. 요게 83년 조일통상 장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좀 많이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서 윗내용은 여러분 정치사에서도 워낙 많이 공부를 하신 부분이지만 우리 경제사만 딱 따로 빼놓고 공부했을 때는 조일통상 장정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방공령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기사의 문제를 출제할 때 특히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 이후 1894년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이 조선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게 좀 중요하고요. 이어서 1896년 요쯤 쓸게요, 제가. 아관파천 이후, 요건 시기는 요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들의,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다. 요렇게 그냥 시기로 정리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내신 문제 아니거든요. 주관식 문제도 아니죠. 러시아가 압록강, 두만강, 삼림체벌권 가져가고 경원, 종성광산 채굴권 가져가고 미국이 운산 가져가고 물론 3점짜리로 가끔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큰 맥락으로 살펴보시면 아관파천 이후에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수월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00년대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고요. 이때 고문이 들어왔어요. 이때 들어온 놈이 제정고문 메가타라는 노죠. 메가타라는 놈입니다. 메가타. 요 메가타가 1905년 시행한 사업이 바로 우리나라 돈을 일본 화폐, 제일은행권 화폐로 바꾸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돼요. 화폐 정리 사업의 배경은 뭐다? 1904년 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면서 제정고문 메가타가 들어왔다.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백동원 한발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었고 일본이 제1은행권을 본위화폐로 삼으면서 우리나라 백동화와 일본 화폐를 서로 교환하는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1,000원을 갖다 주면 뭐 소위 말해 100엔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율이 지금 환율로 보면. 근데 괜히 우리나라 돈에 시비를 걸어요. 돈 상태가 안 좋다. 이건 100% 줄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거 S급이다, A급이다, B급이다. 다 B급 취급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지금 한 100억대 자산가가 일본 화폐로 좀 바꾸려고 했더니 실제로 남는 금액은 한 50억 정도. 절반을 피해보는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이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수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좀 종종 나오죠. 요 80년대. 제가 일부러 좀 비워놨는데요. 요 80년대 평양에 대동강 흐르잖아요. 이 대동강에 상인들이 모여있는 대동상회, 그리고 서울에 장통상회 등이 만들어지면서 서양 상인, 외국 상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우리나라 상인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요거 하나 시기 꼭 봐주시고요. 이어서 1898년에는 대한제국 시기죠. 이때 시전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황국중앙총상회. 시기사의 문제로 이 황국중앙총상회도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명시를 좀 해놨어요. 이거 좀 중요하게 봐주십시오. 뭐 경강상인이 증기선을 구매했다. 요거는 이제 이런 걸 했구나 정도로 암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판서한 거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 청일 경제 침탈에 대한 대응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뭐 전운국 설치, 뭐 이운사, 통운사 설립 이런 걸 설치했구나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화폐를 찍어내는 뭐 전환국이라던가 또 전운국 80년대 이런 활동들을 했구나 정도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조일통상장정으로 방공령 조항을 집어넣고 이걸 바탕으로 1889년 우리가 방공령을 실제로 선포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방공령 사건 중에 함경도 방공령 사건이 있습니다. 함경도 방공령 사건.
시행 1개월 전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을 빌미로 오히려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고 방공령이 철회됐던 대표적인 사건이 이 89년도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배경은 83년 조일통상 장정이다. 이렇게 연기하시면 되겠어요. 이 시기 순으로 제가 따로 필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땅을 보호하자, 보완회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황무지 개간을 요구를 하자 우리 보완회가 이거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 진 빚 갚고 우리 국권 지키자 국채보상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나기도 하죠. 일제 차관 제공에 의한 경제 왜속화가 계속 일어나게 되자 위치 중요합니다. 대구에서 서상돈 중심으로 담배 끊어 빚 갚자 요 문장 나오면 국채보상 운동이에요. 1907년 국채보상 운동. 지역이 어디라고요? 대구입니다. 지역사 문제 나올 때 출제할 수 있어요. 대구 완전 우리 국가대표 도시네요. 국가대표 도시다. 이렇게 묶어보시면 되겠고, 담배 끊어 빚 갚자. 그리고 홍보를 해야 모금 운동을 할 수 있겠죠. 대한매일신보에서 홍보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신문이군요. 국대 키워드로 두 가지 모두 잡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경제가 나옵니다. 경제사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특별편을 통해서 현대사 다루기 전에 일제강점기 당시에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 그리고 20년대 산미증식계획 재실시 내용, 이렇게 다음 특별편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 근대 파트 일제강점기 전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다음 강의 약속 꼭 지키면서 화요일마다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여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